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지난 6월 21일 날 정부에서 이제 상생임대인 제도를 좀 더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많이 주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제 이제 어떤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본인이 다가구 주택을 몇 달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본인도 이 상생임대인 제도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구청, 세무서 다 전화를 했는데 누구도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이제 찾다가 올 초에 제가 찍었던 그 상생임대인 제도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 궁금증 웬만큼 해결을 해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보도 자료와 신문 기사와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다 이제 공부를 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같이 보시면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요건 완화, 혜택 확대해주고 적용기한 연장 이렇게 확대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걸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보시자면 똑같은 거는 이제 직전 임대료가 5% 이내여야 된다. 그건 이제 자동이고 이런 요건들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1세대 1주택자라야 된다, 9억 원 이하라야 된다. 이 요건들을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고 현재 다주택자더라도 나중에 이제 1주택자가 되면 그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늘렸어요. 이렇게 지난번 이제 혜택은 1년이었잖아요. 실거주 1년만 인정해 주는 거였는데 이제 2년으로 늘렸고요. 없었던 장특공제가 생겼죠. 장특도 1세대 1주택 장특공을 받으시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면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혜택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은 지난 21년 12월 20일부터 임대한 분들은 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임대한 사람은 다 해당되게 해주겠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상생임대인의 요건을 이제 개정 후의 요건을 이제 총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기간은 2021년 12월 2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 이내 증액 계약하는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신규 계약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바뀌어도 그건 상관없이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만 증액을 하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요거예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을 것, 유지가 되어 있을 것.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4번 임대인이 동일할 것. 그러니까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서 이번에 임대인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뒤에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당 상생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할 것. 상생 임대차 계약을 5% 이내 증액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요걸 2년이 다 차도록 유지를 해야 그 다음에 그 2년 후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이제 계산할 때 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일 궁금하신 게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일 텐데 다주택자도 해당이 됩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다주택자였더라도 나중에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그때 가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인 상황에서 미리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해놔서 나중에 1주택이 된 다음에 그걸 써먹는 거죠. 만약 내가 다주택자라면 양도 순서를 정해야겠죠. 양도 순서를 정해서 어떤 주택을 1주택으로 남겨서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볼까 미리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주택을 미리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임대차를 5% 이내로 증액하도록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한번 해서 2년이 지나가도록 관리를 해놓고 나중에 1주택으로 만들어서 이 혜택을 본 다음에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럼 등록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네, 등록 임대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갱신 청구권을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이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거든요. 그렇다면 등록 임대주택은 매번 이제 5% 이내만 증액하는 계약인데 이런 임대주택도 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해서 등록 임대주택도 나중에 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갭 투자자는 그러면 상생 임대인이 안 되나? 이런 이야기죠. 기사가 어제 이렇게 떴어요. 전세 끼고 산 주택은 5% 룰을 지켜도 상생 임대인이 아니다.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가 밝힌 상생 임대인 여부를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 계약과 5% 이내로 올린 당해 계약의 임대인이 같냐는 것이다. 임대인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이 같은 경우 당해 계약 시 이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같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이제 5% 증액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서 2년만 유지했다가 이제 양도를 해도 되는데, 반면에 직전 계약과 당해 계약의 임대인이 다를 경우 내가 이제 갭 투자로 전세 낀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5% 증액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 상승이더라도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직전 계약과 당해 계약의 임차인은 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임차인이 달라진 것이 신규 계약이죠. 아까 신규 계약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이 달라지는 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고 바로 하는 첫 번째 계약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보도자료와 이제 시행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 보도자료, 작년 21년 12월 보도자료 이렇게 나왔죠. 구체적으로 상생 임대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렇게 계약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이 바로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또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조건이고 5%만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년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이렇게 시행령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거 뭐 1세대 1주택 또 그 다음에 9억 원 초과, 이거는 이번에 폐지를 했는데 나머지 조건들은 폐지했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2021년 12월 상생임대인 보도자료와 그 시행령을 이제 합쳐서 정리를 하면, 말로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번,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그러니까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야 돼요. 내 이름의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야 이번에 새로 하는 5% 증액 계약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겠다는 거고요. 그 기존 계약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택들인가 하면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 갭 투자를 하려고 이제 주택을 샀어요. 주택을 사가지고 바로 전세를 넣는 거죠. 바로 전세를 놓으면 내 이름으로 계약이 되긴 하지만 그 직전 계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계약을 내 이름으로 하고 한 번 더 5% 증액 계약을 하면 그럼 이제 그 계약은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 직전 계약으로 안 봐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있긴 하더라도 그게 내 이름으로 된 계약이 아니니까 그것은 직전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5% 증액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걸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봐주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에서 바로 5% 증액해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라서, 갭 투자에서 만약에 전세 낀 주택을 샀다면 한 번 더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계약을 5% 증액하면서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 임대인은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2년간 유지 시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년간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5% 이내 증액 계약이기만 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권 사용 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도자료.
요렇게 신규 계약도 상관없고 갱신 계약도 상관없는데 갱신권을 미사용, 사용 안 했든 이번에 갱신권을 사용했든 또 이미 갱신권 다 사용한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5% 증액이면 다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갱신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유무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갭 투자로 매수한 임대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계약서를 한번 작성한 다음에 그걸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그러니까 2년 계약이면 2년이 지난 다음에 5% 내 증액 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2번의 계약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2번의 계약이 있은 다음에 이 2번째 계약은 5% 내 증액 계약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2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봐주겠다. 그러면 그 상생임대차 계약을 2년 유지한 다음에 양도를 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4년은 내 이름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죠. 4년은 내 이름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 거고 2번째 계약은 5% 내 증액 계약이 돼야 그 2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봐줘서 2년 유지 후 양도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묵시적 갱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묵시적 갱신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양도세 신고할 때 이제 신고 자료로 이 계약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으면 자료를 낼 게 없으니까 묵시적 갱신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금액의 변동이 없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걸 자료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양도세 신고할 때. 예,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궁금하셨던 몇 가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그랬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다음에 또 궁금하실 만한 내용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